안녕하세요. 심편유생 여러분들. 오늘 레포트 작성법을 안내할 다문화 한국어학과 이진경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해서 강의 수강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 거기에 과제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제 대학 생활을 생각해 봐도 첫 번째 레포트를 쓰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것이 부담됐던 것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렇지만 오늘 레포트 점수 잘 받는 꿀팁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을 꼭 중요하게 체크하셔서 그대로 수행하신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포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서 제출하기가 급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과제를 제출한 이후에 교수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떠한 레포트는 좋은 점수를 받고 어떠한 레포트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기에 급급한 과제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레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수가 제시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조건과 형식, 교수가 어떠한 분량에 어떠한 조건을 넣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하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형식에 따라 준수를 했는지 또 분량을 맞췄는지 또 제출 날짜를 정확하게 지켰는지 또 독특한 사례, 즉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되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는지 이러한 6가지의 항목들이 우수한 레포트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레포트냐로 판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6가지 항목들을 꼭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포함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5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레포트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내가 선정한 주제를 선정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 많은 자료 중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글쓰기 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완성된 글쓰기를 이제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제출하는 단계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글쓰기 단계, 본격적으로 그 안에 레포트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표지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내용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작성 단계, 그리고 참고 문헌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제, 레포트를 부여받게 되면 교수가 대주제는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에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레포트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건이 제시되죠. 거기에 그 대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선 2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교과목 안에서 배운 내용과 그와 관련된 선행 자료들, 선행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1번과 2번의 항목이 잘 어우러진다면 여러분들은 교수가 제시한 대주제 안에서 좀 더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표지 작성 단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크게 이 표지를 뭐 따로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 교과목에 주어진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을 따르게 되고요. 일반적인 레포트의 형식은 표지 안에는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학번과 학과, 이름, 제출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상세적으로 들어간다면 교과목 명이랑 어떤 교수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표지가 제시된 과제 샘플을 하나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한국어 교육학개론 과제 해가지고 부제목이 붙고 그 다음에 학번, 학과, 이름, 제출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나 이것은 정해진 형식은 아니고 교과목에서 제시한 형식을 1차적으로 따르고 추가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목차 단계인데요. 레포트를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 구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포트의 분량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의 어떤 소분량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장 이상의, 즉 읽는 사람의 읽는 양이 많아질 때에는 그 내용을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 구성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나 기호를 붙여서 뭐 1 서론, 뭐 2 본론, 3 결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구성표를 목차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구성 단계인데요. 실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 3단계로 구성 단계를 갖추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 단계에서는 이 글을 쓰게 된 목적, 이 과제를 하는 목적, 그리고 이 과제의 주제가 선정된 이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이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이론들, 또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어떤 그 이슈 또는 본문에서 다룰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들로 서론의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자, 본론 부분은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자신의 견해를 반드시 제시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중심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자 입장에서 이 글의 흐름이 통일성 있게 관련된 주제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주제와 또 그것의 근거와 또 그것의 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 단계에서는 그냥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이나 근거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 과제를 통해서 과제가 갖는 의의 또는 주는 시사점, 또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레포트의 주제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된 주제에 이러한 내용 구성 단계를 거쳐서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면 통일성과 논리성을 좀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제와는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항목인데요. 참고 문헌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나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게 되죠. 인터넷 또는 전문 관련 서적, 그리고 뭐 뉴스 기사,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참고를 하게 된다면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고 문헌의 어떠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는 이제 저희 교수방에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셔주시죠. 실제로 과제를 제출하면 이렇게 표절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표절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글 이런 정보들을 인용한 그대로 인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렇게 11%, 4% 이렇게 표절률이 밝히게 되는데요. 이 표절률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동일한 구 이상 단어와 구, 어절, 단위의 어떠한 내용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표절률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로 어떠한 뭐 어디에서 발표한 뭐 유리천장 지수하고 문장 표절률이 나오죠. 65%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 문헌을 밝히면 65%의 부분이 교수들이 평가할 때 감안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셔야 될 항목은 보시면 다른 학우들의 그 제출한 그 과제들과 비교가 돼서 검토가 돼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껴서 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부 그대로 복사해서 낸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표절률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에 어떠한 그 참고 자료, 뭐 인터넷 기사나 어떠한 여러 가지 정보들, 문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표절률에 걸리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시할 수 있느냐 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할 때 본문에서 실제 누구에 의하면이라는 문장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실제 본문 안에서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용문의 어떤 시작이나 중간에 저자명을 기재할 때에 그래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김춘삼의 의견 연구에 의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 김춘삼이라는 연구자 옆에 이렇게 1997년도에 연구한 내용의 5쪽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런 형식을 본문 안에 이렇게 출처를 밝히게 됩니다. 또는 저자명이 불포함되는 경우 그냥 인용문의 끝이 뭐뭐라고 발표하였다라고 문장 안에는 김춘삼이라는 사람을 명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장 맨 뒤에다가 저자명과 발행 연도와 페이지를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단하게 레포트 작성할 때에 본문 내용 안에 이렇게 출처를 표기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단행본과 논문이나 학술지를 인용할 때의 방법인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채셨겠지만 정보의 종류에 따라 인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단행본, 일반 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저자, 누가, 박완서의 연도, 언제, 2020년도에 책 제목,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또 그리고 출판사, 세계사, 그리고 인용 페이지 쪽수 25쪽에서 27쪽까지라는 정보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 문헌이라는 마지막 페이지에 같이 이제 병기하시면 되는 거죠. 또 논문일 경우에 또 학술지일 경우에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내용을 찾기 쉬운 곳이 바로 인터넷이죠. 자, 여러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에는 일단 첫 번째 인터넷 기사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글쓴이 누가 썼는지 손희정이라는 기자가 게재 날짜 언제 2021년 3월 15일에 기사 제목 옆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명, 웹사이트명을 이제 옆에다가 같이 출처를 밝히고 그 링크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중앙일보에서 사이트는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링크 주소 뒤에 붙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찾을 경우에는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 사전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검색어, 그리고 게시 연원일, 그리고 출처, 그리고 링크 주소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 그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 이름이 있죠.
그리고 게시 연월일, 그리고 영상 제목, 그리고 비디오 파일과 URL을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샘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제를 작성하고 이제 참고 문헌까지 완료했지요. 자, 그렇다면 과제가 완성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글쓰기 형식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맞춤법이 틀린 건 없는지, 오타가 있진 않은지, 바로 맞춤법과 오타는 그 과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맞춤법, 정확한 띄어쓰기가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 번 검토해서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타나 어떤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을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객관적으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 보면 메뉴 항목에서 도구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자, 도구 메뉴 안에 들어가면 맞춤법 있습니다. 맞춤법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본문을 여러 가지 띄어쓰기나 오탈자 등을 상당히 많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실 것을 안내 드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 완벽하게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하신다면 다른 레포트와 차별되는 점수를 잘 받는 레포트를 작성하시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